자, 지금 요게 차트가 비슷하죠. 오픈베이스랑 비슷한데, 요런 차트 우리가 돌파 매매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돌파 매매법은 뭐냐면은 두 종류예요. 이 매물대가 아래 받쳐주고 있는 주식을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매물대가 고점에 없는, 이 저점에 없는 주식을, 차이가 굉장히 크죠. 두 종목을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매물대가 아래에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물대가 없다. 그럼 뭐가 나온 겁니까? 아래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나와서 이미 이 고점에서 물량들을 다 가지고 간 거겠죠. 주포들이. 그러면은 차트를 뒤집어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대를 밟고 올라가준다면은 주력 매물대가 현재 3,000원 구간대라고 치죠. 그러면 3,000원 구간대면은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밟고 올라간다면은 주력 매물대가 저점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주가를 위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 탄력이 조금 더 크게 위로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매물대가 아래에 없는 구간이구나. 아래 매물대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손바뀜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 부양시켰습니다. 1,800원대 원래 아래에 매물대가 있었는데 1,800원대 매물대가 테마로 잡히면서 지금 4,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4,000원 구간에서 이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력 세력들은 빠져나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력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 있는 이 매물대가 주력으로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총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걸 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통 물량을.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매수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주체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매수주체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새롭게 주가에 대한 부양이라든가 흐름을 꾸려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급등락이 크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는 조정이 꼭 나오죠.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는 조정이 꼭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부양시켰을 때는 정말 위로 갑자기 막 상한가 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애니플러스란 종목, 이런 아래에 매물대가 없는 차트다. 그러니까 아래에 매물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뒤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은 급등, 조정 나오면은 고점에서 또 한 15% 정도는 그냥 확 빠져버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내하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안전하죠. 안전한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21선의 아래에 4,500원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빠지지 않는 매물대,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빠르게 지금 생각해 보신 것처럼 빵빵빵빵 해서 물량 왜 이렇게 물량 해소 못하지? 나 아직 뭐 20%대 수익 구간이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이 물량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깔리겠죠. 그러면은 현재 여기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구간대, 그리고 5,800원 구간대이기 때문에 한 5,000원 구간대로 새롭게 매수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원부터 매물대가 열려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5,000원 구간에서의 단발적인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래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비중을 이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바닥대 매물대가 깔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1선에 한가 그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하고, 다음 매물대를 확인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둔 다음에 비중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매해야지, 오히려 더 싸게 사야지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 매물대가 없이 최근 이 주가 근처에 매물대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선을 짧게 잡아야 되죠. 손절선을 짧게 잡는 대신에 입결선을 보통 전 고점 구간대까지 좀 크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간은 크게 잡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이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이거 3,900원 이탈하면은 잘라야겠다, 조정 크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왜 15%씩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갑자기 상한가 갈 수 있는 차트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주식이죠. 아래까지 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해서 손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00원 나올 구간대에서 비중을 5% 사고 5% 사서 10%대로 만들어 버린 거면은 총 이 매수 가격대가 어차피 한 5,300원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5% 구간대로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최근에 돌파 매매법으로 봤을 때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대권 시사를 한 이재명 이제 경기도 지사 관련 테마주들이 단발적으로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추이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오히려 좀 크다. 지금 신고가 찍고 다 떨어지고 있죠. 신고가 찍고 NX, 이니텍, NX, 범양검영, 뭐 일성건설 52주 신고가 찍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 하방으로 갈수록 뭐 변동성이 더 커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주가가 뭐 오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권 리포터들이 기업들 실적에 대한 어떠한 전망을 내놓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대형주들 다 조정 나오고 있죠. 삼성 SDI 빼고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약보합권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현대차, 기아 오늘 뉴스에 실적 전망치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왔죠.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택해야 된다? 빠른 순환매, 테마주 위주로 집중 공략해야 된다. 그냥 대장주만 사셔야 돼요. 대장주. 그냥 만약에 뭐 백신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백신 대장주만 사셔야 됩니다. 대장주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생케라든가 뭐 많이 최근에 이제 체장 관련 테마주도 올랐지만은 그래도 연속적인 상승을 한번 보여줬던 오픈베이스 쪽으로 공략을 지금 들어갔었던 거고요. 비대를 생각 못했네요. 대림비어크가 비대 만드는 관련주인데 왜 비대를 생각 못했지? 근데 거래량 보시면 저는 뭐 살 수가 없는 주식이니까 오늘 비대 이재명 관련 정책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림비어크가 이제 비대를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비대를 만드니까 또 리모델링 관련 테마주로 엮였죠. 그래서 비대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오늘 큰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일 거래량이 4만 주 이렇게 유지되는 종목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 세력주들이, 이런 것들이 세력주들인 거죠. 비대 가지고 또다시 테마를 만들어서 들어올린다. 사실은 이건 오늘 제 실수입니다. 제가 비대를 안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대를 쓰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게 많이 껴있는 모습이다 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비소프트가 매동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이 385고 많이 하죠. 거래량을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다음에 주가가 부양이 안 될 구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7,000원 구간대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소모했어요. 근데 지금 7,000원 구간대 주가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온다면 이제 7,000원 위에서 주가가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에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보통 거래량에 대비한 주가의 위치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로 거래량 동반시켜 준다면은 그냥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구간대에서. 그리고